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50대 여인 정은경. 그녀의 하루는 아침 햇살처럼 단정하고 고요하게 시작된다. 여보, 다녀오세요. 남편은 늘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출근했다. 중견기업의 간부로 승진해서 신임을 받고 있는 유능한 남자다. 퇴근 후에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자주 갔지만 가정에 대한 책임만큼은 묵묵히 다하는 남자였다. 자식들 역시 자랑거리였다.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대기업에 당당히 자리 잡았다. 명절이면 친척들의 부러움이 쏟아졌다. 은경 씨 자식들 참 잘 키웠네. 부럽다니까. 그럴 때마다 은경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한켠을 스쳤다. 은경의 일상은 화려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문화센터에서 꽃꽂이와 피아노를 배웠다. 주말이면 미술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다니기도 했다. 옷장은 명품으로 가득했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반짝였다. 그러나 정작 그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었다. 남편은 회사 일에 바빴고 자식들은 이미 독립해 각자의 세계를 살아갔다.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은경은 자주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겉으로는 완벽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다. 참 복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거울 속의 은경은 점점 낯설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지고 오직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만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무언가 다른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다. 그 작은 파문이 곧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불러올 줄은 그때는 몰랐다. 늦은 오후 압구정의 한 카페. 은경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왔다. 향긋한 커피 향과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가득한 자리였지만 대화의 무게는 점점 더 은경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야, 은경아. 요즘 너무 똑같이만 살지 않니? 오랜 친구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지난번에 강원랜드 갔다 왔잖아. 진짜 세상이 다르더라니까. 번쩍번쩍 불빛에 화려한 음악에 그냥 딴 세상 같아. 맞아, 맞아. 또 다른 친구 지연이 맞장구를 쳤다. 서울에서 늘 똑같은 하루 보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그냥 뭐랄까 자유? 은경은 컵에 담긴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저으며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이미 친구들의 말에 쏠려 있었다. 솔직히 우리 나이 되면 뭔가 좀 다른 자극이 필요하지 않아? 남편은 회사에 묶여 있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우리만 이렇게 묶여 있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니까. 미경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은경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다. 은경아, 너도 한번 가봐. 남편 몰래 친구들이랑 살짝 다녀오면 돼.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몰라. 오히려 너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걸? 은경은 머뭇거렸다. 나야 뭐 지금 생활도 괜찮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화려한 백화점 쇼핑, 우아한 문화센터 강좌.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졌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안정만을 좇는 사람이 된 거지? 친구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은경을 압박했다. 괜찮아, 은경아. 그냥 구경만 해도 돼. 남편한테는 여자들끼리 강원도 여행 간다고 하면 되잖아. 맞아, 너도 좀 느껴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그 순간 은경의 가슴 깊은 곳에서 눌려있던 욕망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녀의 눈에 강원도의 화려한 불빛이 어렴풋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빛은 곧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불길이 되어 타오르게 된다. 저녁 식탁. 여보,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강원도에 여행 좀 다녀올까 해요. 남편은 신문에서 시선을 잠시 떼었다. 그래, 다녀와. 기분 전환도 필요하지. 무심한 듯 대답하는 남편의 모습에 은경은 순간 가슴이 뛰었다. 다음 날 친구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산과들, 밤하늘에 켜진 별빛. 차 안은 수다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은경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제대로 즐겨봐. 맞아.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20살로 돌아간 거야. 밤이 되자 강원랜드에 도착했다. 멀리서부터 번쩍이는 네온 사인과 휘황찬란한 조명,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몰려왔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 이곳은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쾌락과 자유만이 존재하는 별세계 같았다. 와, 정말 다르다.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은경의 눈은 반짝였고 심장은 젊은 날처럼 두근거렸다. 친구들과 함께 카지노 주변 거리를 나섰다. 불빛이 반짝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었다. 술집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곳. 은경은 단지 한 명의 여자였다. 저녁 무렵 친구들과 함께 한 카페. 따뜻한 조명, 재즈 음악.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내가 은경의 시선을 붙잡았다. 낡은 가죽 재킷, 거칠게 다듬어진 수염, 그러나 묘하게 끌리는 눈빛. 그는 은경을 흘끗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 오셨죠? 관광객 눈빛이네. 낯선 남자가 말을 건네왔다. 내 친구들이랑 잠깐 구경 왔어요. 구경이라 여기선 다들 구경하다가 빠져들지. 그의 낮은 목소리에 은경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남자의 기운. 은경의 심장은 이유 모를 전율로 흔들렸다. 밤이 깊어가자 친구들이 서둘러 짐을 챙겼다. 은경아, 이제 가자. 늦으면 집에서 뭐라 하실 거야. 그러나 은경은 쉽게 일어서지 못했다. 카페 건너편에서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던 철호의 눈빛 때문이었다. 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친구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알았어. 조심해. 나중에 연락해. 그들은 떠났고 카페에는 은경과 철호만 남았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는군요. 이미 마음은 정한 거죠. 철호의 말에 은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당신도 그걸 원하잖아요. 그날 밤 은경은 서울행 마지막 버스를 잡지 않았다. 호텔 불빛 속에서 남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칠고 강렬한 기운에 그녀는 몸을 맡겼다. 은경은 철호와 함께 강원랜드를 거니며 맘껏 자유를 만끽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웃고 수다를 떨었고 밤이 되면 카지노에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그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듯했다. 남편 곁에서는 언제나 단정한 아내, 자식 곁에서는 엄마라는 역할에 묶여 살아왔던 세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었다. 철호의 눈빛 속에서 은경은 그냥 한 명의 여자로 존재했다. 호텔 라운지에서 위스키를 기울이며 철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서울로 돌아가면 또 다시 쇠사슬이야. 당신은 나랑 있을 때만 자유로워. 은경의 심장은 격하게 뛰었다. 그래, 나는 지금 살아있어. 나는 여자야. 하지만 그 자유는 환영에 불과했다.
철호는 도박에 빠져 있었다. 슬롯머신 앞에서 그의 눈빛은 광기로 빛났고 테이블에서 돈을 잃을 때마다 이빨을 악물며 은경을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따낼 수 있어. 이번엔 확실해. 호텔비, 술값, 심지어 카지노에서 잃은 돈까지 모두 은경의 카드에서 빠져나갔다. 그녀는 처음엔 곧 갚을 수 있겠지라며 스스로를 속였다. 그러나 철호의 허황된 말은 늘 같았고 돈은 끝도 없이 빠져나갔다. 처음엔 강렬한 남자의 기운이라 믿었던 그 매력은 사실 허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은경은 여전히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족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여자답게 살게 하는 건 이 남자뿐이야. 시간이 흐르자 은경의 지갑은 점점 비어갔다. 처음엔 여행 경비로 가져온 현금, 이어서 서울 계좌에서 이체한 돈, 그리고 결국엔 신용카드까지. 모든 돈이 철호의 손에 들어가 도박판으로 사라졌다. 서울 집에서는 전화가 쏟아졌다. 은경아, 제발 집에 와.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아빠 쓰러지셨어. 우리 집이 무너져 가고 있어. 아들의 절규, 엄마, 제발 돌아와. 나 무서워.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 은경아, 너답지 않다. 애들이 울고 있어. 제발 정신 차려라. 친정 오빠의 간절한 애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은경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철호의 품에 파묻혔다. 그 목소리들은 다 나를 묶으려는 쇠사슬이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러나 돈이 바닥나자 철호의 태도는 돌변했다. 이제 당신도 뭐라도 해야지. 몸이라도 써야지. 안 그래? 그 말 한마디가 은경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귀부인이었던 여인은 이제 술집에서 웃음을 팔아야 했다. 거울 속의 은경은 낯선 여인이었다. 진한 화장, 흐트러진 머리칼, 초라한 눈빛.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지? 카드도 계좌도 모두 막혔다. 호텔 프런트에서 거절당하자 철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쓸모없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날 밤 은경은 값싼 술집에서 낯선 남자들 앞에 앉아 술잔을 채웠다. 억지 웃음, 텅 빈 눈빛.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던 그녀는 이제 10만 원을 벌기 위해 술을 따르는 신세가 되었다. 남편은 병원에 드나들며 약에 의존했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이름조차 꺼내길 꺼렸다. 친정 식구들마저 등을 돌렸다. 은경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비 오는 새벽 강월랜드 앞 인도에 주저앉아 빈 소주병을 움켜쥔 채 중얼거렸다. 나는 어디까지 떨어진 걸까? 남편도 자식도 친정도 그리고 철호조차 곁에 없었다. 그녀 곁에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화려한 네온사인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 불빛은 그녀를 조롱하는 듯 차갑게 내리쬐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었어. 그녀는 끝내 속삭였다. 순간의 유혹은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삶도 작은 균열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쾌락과 도피에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은경은 비에 젖은 거리를 홀로 걷는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사라져가는 한 여인의 인생을 대변하듯 흔들리고 있었다.